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자, 어제 그제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이제 봄볼 깨우는 방법 간단하게 올려드렸고, 자, 또 질의가 몇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께서 자극 사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데, 제가 또 작년에 영상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자극 사양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자극 사양을 할 때 그 뒷일, 내가 뒷처리까지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일단 자극사항의 목적은 먹이가 없어주는 게 아니죠. 먹이가 있는데도 미리 조금씩 소량씩 조금 어떤 자극적으로 먹이를 줌으로써 요즘 시기 때 이 추울 때 봄벌을 깨우지 않습니까? 입춘 때 깨우던 입춘 때도 사실 춥죠. 똑같이 영하권 내려가니까. 그때 어떤 그 먹이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얘들이 열을 더 발생하게 돼서 안에 어떤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온도가 아무래도 좀 활력을 찾다 보면 먹이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을 주게 됨으로써 얘들이 활력도 더 생기고 더불어서 또 산란까지 잘 나가고 한다 해서 우리가 자극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극사항을 참고로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관리하는 법에 있어서 먹이가 있으면 줄 필요 없는 거고요. 먹이가 없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이를 소비당 4분의 1 정도를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고, 물론 지금 봄벌 깨울 때는 당연히 먹이가 많겠죠. 왜? 내가 지난 가을에 충분하게 월동 먹이를 줬기 때문에 벌 깨우면서도 먹이 관계를 다시 한번 살피고 최대한으로 압축을 시켜서 봄벌을 깨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먹이가 있으면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자, 꼭 자극사항을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굳이 자극사항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자극사항하니까 나도 따라 했다가는, 일단은 요 시기 때에는 지금 춥기 때문에 바르고 우리가 당액을 타서 주게 되면 설사 증세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압축을 시켜서 2매든 3매든 4매든 전량에 맞춰서 충분하게 압축을 시켜서 봄벌을 깨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거기에는 먹이가 현재는 충분하잖아요. 충분한데 거기다 대고 자극 사용을 해 주면 또 이게 먹이가 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란 공간이 없어지겠죠. 예, 아무리 묽게 준다 하더라도 여튼간에 먹고 남은 거 있으면 갖다가 소방에다가 얘들은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필요에 의해서 물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자극사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자극사항을 한다라는 거는 안에 먹이 상태, 내가 자극사항을 했을 때 그게 안에 먹이가 저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볼통을 들어서 봉지 사양이든 어떤 사양이든 간에 해 준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봄벌 깨우실 때 먹이만 충분히 놔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 딱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3매로 벌을 압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3매로 벌을 깨운다 가정을 하면, 자, 3매에서 벌볼을 깨운다 그러면은 2매만 먹이 꽉 있으면 되고요. 한 장은 없어도 됩니다. 예, 한 장은 없어도 돼요. 왜? 없어야 또 정상이에요. 그렇게 배열을 해야 2장은 먹이장이고 한 장에 먹이가 없는 한 장에 산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란 공간을 늘 염두를 해 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극사항이든 먹이든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이를 줬을 때 안에가 너무 먹이가 과해서 산란할 곳이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사항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겨울에 우리가 봄볼을 입춘 때 깨운다 하더라도 이 아직 당액을 주게 되면 소화불량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주 먹이로 하는 꿀은 꿀 성분하고 우리가 바로 설탕물을 타주는 당액 성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열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먹이 벌 깨우실 때
예, 먹이가 분명히 충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먹이장도 없고 지난 가을에 월등먹이 줄 때 잘못 줘서 먹이가 하나도 없다. 그럼 할 수 없어요. 먹이장을 구하시든가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선택의 여지는 없죠. 당연히 먹이가 없기 때문에 줘야겠죠. 하지만 먹이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작을 사연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물론 지금 가온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28도 최고 28도로 현재 세팅을 해 놨다 그러니까 벌들이 나와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벌통 안이 이제 28도잖아요. 현재 벌이 없는 부분이 28도 세팅해 놨으니까 센서에 의해서. 그러면 낮에는 물론 영상 기온이고 해가 뜨면 나올 온도가 되면 얘들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면 밤에는 안엔 따뜻하고 밤엔 영하권이라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안 나와요. 낮에도 마찬가지로 영하권이면요. 해가 떠도 안 나옵니다, 잘. 얘들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안에서 안에서만 있지 밖에 나와서 죽고 그런 현상은 절대 없다. 그리고 28도라 하더라도 얘들이 육아 온도는 35도잖아요. 그죠? 35도. 이 겨울에 이 입춘 때 깨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겨울에 지금 35도가 넘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28도를 세팅했기 때문에 35도와의 그 편차는 거의 인제 몇 도입니까? 그 7도가 나죠, 7도. 그래서 가온을 했다고 해서 밖에 나와서 벌이 뭉쳐 있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전 중요한 거는 제가 한 대안 때쯤 양력으로는 1월 20일 경쯤 좀 깨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봄벌 깨우실 때 최대한도로 압축, 여유볼을 좀 두고 압축을 시켜서 2매던, 3매던, 4매던 하여튼 들어가 있는 소비는 다 벌이 꽉 차고 좀 너무 넘게 오버되게 그렇게 벌량을 맞춰서 소비를 넣으시고 거기서 먹이가 충분한 거 위주로 해서 배열을 하시고 나머지 소비는 다 빼낸다. 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삼매로 인제 봄벌 시작한다 그러면 나머지 뭐 거기서 나오는 한두 장의 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옆으로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봄벌 깨울 때는 그 옆으로 소비를 놓지 마세요. 대부분 습기가 옆에 많아서 곰팡이 쓰니까 봄벌 깨울 때는 봄벌 깨우는 벌량, 소비 외에는 다 빼내시길 바랍니다. 다 빼내시는 게 좋아요. 옆쪽으로 이렇게 찔러 놓으면 거기는 곰팡이가 쓰니까 무조건 다 빼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잠깐 뭐 그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벌의 압축입니다. 이제 충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죽어나가는 벌들 여튼간에 어떤 생명이 다 돼서 죽는 것들 또 나와서 일부 못 들어가 죽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충감이라고 그래요. 벌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벌을 최대한도로 10벌을 두고 압축을 해서 10벌을 두고 봄벌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온 지금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봄벌 깨울 때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1월 9일이니까 뭐 대안 기준으로 하면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래서 한 대안 때쯤은 깨우시면 되고 그때 제가 그저께 영상 드린 거 뭐냐 충분하게 벌량 압축을 잘 시킨 상태에서 깨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봄볼을 깨우고 나서 물 급여는 저는 올해는 자동 사양기로 안 주고요. 지금 이렇게 밖으로 이제 안에도 있고 밖에 이렇게 꽂는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마감을 쳐놨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밤에는 당연히 얼죠. 그죠? 꽝꽝 옵니다. 그러나 낮에 햇빛이 뜨면은 복사열이라는 것 때문에 녹아서 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많이 빨아가고요. 하여튼 뭐 안에다 놓으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온을 하기 때문에 안에다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온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의 공간을 최소한도로 줄여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통 가온 안 하신 분이 물통을 넣어준다 안에다 넣게 되면 이 물통의 넓이만큼 폭만큼 공간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들은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온을 안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도로 볼을 압축하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소비 한 반 장 정도나 한 장 정도 띄고 보온판을 대시고
비닐을 아래 꺾어서 보온을 하시되 밖에다 이런 식으로 물통을 놓으시면 되는데, 자, 물통은 바로 놓으실 거 없고요. 봄보를 깨우신 다음에 한 7일에서 10일부터 지난 다음에 그때 차근차근 누우셔도 됩니다. 자, 물은 여튼간에 산란이 진행됨으로써 필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봄보를 깨우고 나면 산란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못합니다. 서서히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한 7일에서 10일 이후에 물통을 이렇게 밖에다 꽂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소음급수기라 그러죠. 외부에다 꼽는 그 투명 소음급수기는 열매는 금이 가요. 어떤 건 제가 지금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700짜리인가요? 700ml 들어가는 건가? 하여튼 그 밑에는 노랗고 위에 투명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된 통들은 밤에 이렇게 외부에다 하면 밤에 얼기 때문에 그 금이 가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수병에 꽂을 수 있는, 자, 요거를 구매를 해서 지금 400개 구매를 해서 요걸로 좀 꽂아 주려고 합니다. 요거 찾으시는 분들은 양봉원에 있습니다. 생수병 꽂는 패트가 있는데 요것도 뭐 중국산도 있고요, 국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주 중앙양봉원 가시면 전화하시면 상주 중앙양봉원, 요거서 우리 중앙양봉원에서 직접 만든 생수병을 끼울 수 있는 소분 급수, 요거 급수할 수 있는 요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700원입니다. 700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중국산을 사시던 국산을 사시던 이렇게 요걸로 쓰시게 되면 파손, 소분 급수통이 얼어서 깨지는 현상이 없겠죠. 요건 뭐 밤에는 꽉꽉 얼어도 파손이 안 되니까 이 생수병은.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해만 뜨면 물 공급이 또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하여튼 물 공급은 10일 이후에 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벌량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제가 벌량이 안 되면 합봉해서라도 자격을 맞춰서 깨우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합봉할 때는 그냥 바로 누시면 돼요. 예, 뭐 소문 앞에 털면 안 됩니다. 이 추울 때는 그냥 바로 벌통 안으로 넣어서 털어 놓으신 다음에 벌량에 맞춰서 소비를 강하게 압축을 해서 그렇게 봄보를 깨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